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산의 양도에 따라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의 경우를 포함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또는 자경 농어민의 보호를 위해서 이런저런 사회적이고 정책적인 이유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다양한 비과세 및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자라빠의 양도소득세 공부하기 9번째 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간단합니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여야 하며 단 미등기 양도자산 및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그 부수 토지로서 도시 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 지역 외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조정 대상 지역은 부동산의 과열 정도에 따라서 지정 또는 해제가 되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근데 수도권과 서울 지역은 다 그냥 계속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통념상의 세대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 가족이라고 하면 거주자와 배우자 그리고 그 직계 좀비성 및 형제 자매를 말하며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는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니까 이 점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1세대한 판정은 주민등록 등본상의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판단하는 점에도 또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데 주민등록만 별도로 분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세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가족이 각각의 주택은 보유하고 있는데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주민등록을 따로 하여도 하나의 세대로 보고 1세대 2주택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각각의 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층 집에서 주거 공간이 독립되어 있어서 부모는 1층에 자녀 가족은 2층에 생활하면서 각각 독립된 세대로 생계를 달리한다면 각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밖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원인데도 주민등록만 다른 주소로 옮겨놓는 그 위장 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주택 양도 전에 급하게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하거나 전입신고된 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에 현지 확인을 통하여 서류상만의 세대 분리인지를 확인하게 되니까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IT의 발달로 요즘에는 조사하면 다 나오게 됩니다. 세법상에서 세대는 본인과 배우자 2인이 세대 구성을 하여야 세대로 인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없는 단독 세대는 세법상 세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시 태거자로 보아서 세대 분리 전의 세대에 포함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따로 떼어서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 있는 1인 세대는 별도의 세대로 사실 잘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별도 세대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당의 거주자가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인격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독립된 세대로 보는 연령이 한 30세 이상인 듯 합니다.
둘째는 소득세법 제4조에 의한 소득으로서 세대원이 당해 주택을 소유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미성년자는 또 제외합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 등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그 목적을 위해서 단독 세대주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위의 사항을 잘 고려하여서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세무서에 의심을 받아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념하셔야 될 것은 주민등록상 세대원과 실제 세대원이 다른 경우에 이에 대한 입증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세법상으로는 개인 단위 과세가 원칙이지만 1세대 다주택 중과 여부는 세대별로 판단하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식상으로 그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는 별도 세대인 경우에 그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미리 분리할 필요가 있고 부득이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 별도 세대임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입증 서류로는 아파트 입주자 관리카드, 교통카드 및 병원 진료 내역, 자녀 학교 입학 서류, 각종 공과금 치료 영수증 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 등본상 그리고 그 건축물 관리 대장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게 되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게 됩니다. 주택이 그냥 주거를 위한 것이면 상관은 없지만 현실에서는 세금과 관련하여 주택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유형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은 그 유형별로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먼저 공유주택은 공유자별로 각각 1주택 소유로 판단을 합니다. 단 공동상속주택의 소수 지분은 제외하게 됩니다. 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판단하되 주택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더 큰 경우는 전체를 주택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오피스텔과 별장은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고 펜션 및 민박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 멸실 후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매 계약에 현재 주택이 있고 잔금 지급일 전에 매수자 책임하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주택 양도로 보게 됩니다. 주택이 비어있는 공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나 사실상 폐가는 주택이 아닙니다.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일시적 주거 목적의 방은 주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은 공부상의 주택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용도에 의해서 판정된다는 점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상가 건물이면서 공부상으로는 주택인 경우에는 양도 전에 공부를 정리를 해야 합니다. 부득이 못했다면 그 건물이 주거용이 아닌 상가 건물이었다는 그런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부상으로는 상가이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주택으로 간주하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은 세법상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나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것은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 이를 잘못 판단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좀 잘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일단 그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만 분양권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고, 분양권은 주택 청약 통장에 가입한 일반인에게 청약 등을 통해 부여하는 권리로 구분이 됩니다. 둘 다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는 공통점이 있고, 사실 그 일반인이 보기에는 뭐 거의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수 판단에서는 완전히 틀립니다. 입주권은 그 주택수에 포함이 되므로 1주택과 1입주권이 있다면 2주택으로 보아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을 못 받을 뿐 아니라 중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 주택이 완공되어 잔금을 내고 등기를 해야 주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2019년 1216 대책에 따라서 다주택자가 그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도 포함되게 되어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애매한 것이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냐는 판단을 실사용 여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건축법상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모든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고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세법상으로는 사실상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느냐가 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오피스텔은 실사용 여부 판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및 중과세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사용할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업무용으로 보게 됩니다. 간혹 시골에 폐가 또는 이제 공가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된 경우에 소득세법 적용 시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데, 건축법상으로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단순히 그 단수되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주택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폐가로 판단해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애매하고 좀 불분명하다 그러면 이러한 폐가들은 주택 멸실 등기를 통해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단순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왕왕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금을 다룸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잘못되어서 눈물을 머금고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합니다. 세법은 법이기 때문에 그 테두리에 맞지 않으면 봐주지 않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든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해서 세금을 내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정말 안 되겠죠. 부동산에서는 특히나 주택수에 대한 판단은 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택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니 계속 관심 갖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